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고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는 법,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5명의 사람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고방식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블랙보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 위치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 정도 수준뿐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나는 법,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의 멘토입니다. 이 역경이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을 단순히 힘든 일을 지나갔다 혹은 그래 액땜했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한테 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19살 때 제 얘기인데요. 원래 제 말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요. 돌아가신 지 7년 되셨어요. 투병 생활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러면서 집안이 계속 기울었어. 그래서 집이 얼만큼 어려웠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철역에 내려서 집까지 한 2시간 거리인데 차비가 없어서 한 학기를 걸어 다녔어요. 그때 뭐 하면서 걸어 다녔냐면 제가 이제 그 연극영화과 나왔잖아요. 연극영화과를 다니니까 이제 노래 연습을 한다라고 이어폰을 끼고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노래했어요. 참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집에 가장이 아프니까 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고 그리고 아버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셨었는데 아빠가 죽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넘어가기도 하고 저희 집은 빨간 딱지도 붙었어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생생해. 빨간 딱지가 냉장고에도 붙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빠 차를 누가 가져가는 것도 제가 목격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울고 계셨고 아버님은 몸이 아프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었고 하지만 괜찮은 척 굉장히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그 난로 혹은 그 보일러를 뗄 돈도 없게 됐었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조차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차 안에서 잔 적도 있고요. 잘 데가 없어서 참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참 배고팠고 내가 인생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인생에 좋은 멘토만 있으면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나한테 이런 스승이 없네? 라고 생각할 때 제 인생에 홍희선 사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의류 업체의 사장이셨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너무나 힘들고 빚은 7억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우울하고 아빠는 아팠고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PC방 페인이 됐었던 거고, 잊고자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씩,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몇 판 했는지를 보니까 3만 판을 했더라고요. 3만 판. 이 3만 판을 했다라는 건 게임 시간 20분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60만 분을 한 겁니다. 이 60만 분이라는 건 시간으로 따지면 1만 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1만 시간을 어떤 거라면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거야. 왜?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제 20대 초중반이 그랬어요. 초반이. 그런데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나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억대 연봉이 되고 싶어요. 저는 1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집 빚으로 나가는, 매달마다 나가는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낼 수 있고, 300만 원으로는 내가 뭐 등록금도 내고 옷도 좀 사 입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너 꿈은 뭐니? 머리를 좀 한 점 얻어맞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그분이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후아유였어요. 후아유. 너는 누구니?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이 돈 있다고 나를 깔보나? 후아유? 무슨 헛소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니 그냥 그래 저는 연극영화과 다니고 앞으로 잘 풀릴 사람입니다. 저는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다니는 성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너는 누구냐? 너가 그걸 찾아야지만 너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책을 봐야 되는지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란 사람을 바꾸려고 책도 보게 됐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가게 됐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저는 제 20대 때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우울했고요. 내가 얼마나 감성이 터졌냐면, 감정 기복이 심했냐면, 어떨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하하 호호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울고 있어. 꿍해져 있어. 사이드에. 아니야, 너네들 먼저 가. 나 뒤에 따라갈게. 항상 사이드에 있고. 근데 어느 날은 또 밝아. 감정 기복이 심했죠. 그러니까 그때 나를 만났던 여성분들은 저를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아마 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면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의존도 해봤고, 그러면서 나란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멘토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듣고, 자존감 수업도 듣고, 해외를 나가서 여러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죠. 그러면서 저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역경이라는 건 그때 시절에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힘든 순간들이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들으면 헉 대박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힘듦이 아니에요. 왜? 과거에 어떤 어려운 순간들에서 바깥에서 잠을 자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빨간 딱지가 집에 붙어봤기 때문에, 물 한 모금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을 실제로 먹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역경을 토대로 배운 게 뭐냐면, 그때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제가 단단해지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태도가 엄청 좋다라고 말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닮아가고 싶다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죠. 내가 수십 년 넘게 배워온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서도. 최고의 멘토는 역경입니다. 지금 힘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괜찮다라고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뀌느냐가 곧 본인의 미래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던 아니면 책을 보던. 근데 책을 본다라고 다 바뀌진 않아. 책을 보면서 본인을 바뀌려면 실제로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성 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0권의 책을 보면 삶이 바뀐대. 100권의 책을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구나. 300권을 읽으면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좀 뿌리가 내리고 700권을 읽으면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1000권을 보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1000권을 보려면요. 일주일에 한 권씩 보더라도 1년이면 몇 권이야? 48권이잖아. 그럼 20년 읽어야 돼. 그때까지 못 버텨. 그러니까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책을. 책을 보는 방법 너무나 중요해요. 적어도. 그런데 그게 최고의 멘토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최고의 멘토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뭐를 배우셨냐는 거죠.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어. 이별에 힘들어. 오케이. 죽을 것 같지?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 마쿠체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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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랬고 이랬어요. 정말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걸 통해서 본인이 배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것도 못 배워? 그러면 미안하지만 본인은 더 밑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죠. 성격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어요. 저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전 자신 있게 말해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제가 열심히 살아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